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단장님은 산업부, 중기청, 기술보증기금, 아이디어 오디션 평가위원 등을 맡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다시 창업하라, 트리거 1, 2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경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의 단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돈이 되는 아이디어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태균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단 김태균입니다.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실 거예요. 저희도 참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2016년도 지금 산업기술 혁신 사업이 공고가 3일 전에 났습니다. 이게 산업부 사업이고요. 산업부 사업이 한 3조 정도 이제 내년에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여기 중기청 자금 빠져 있습니다. 중기청 자금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아마 1월 달부터 공고가 날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보통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는 연 30억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3년까지 한 뭐 90억, 100억 가까이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중기청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보통 요새 R&D 자금 한 3억 정도 연, 2년에 6억, 10억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자금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기술력만 있으면 사업의 아이템만 괜찮으면은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중물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과제를 평가할 때, 이제 제가 평가를 며칠 정도 갔다 왔는데, 산업평가를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100% 거의 자금 지원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주제입니다. 돈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100% 지원 받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이제 동영상이 이제 그 탁자입니다. 여성분들 탁자 이동할 때 힘들죠. 남자들도 혼자서 탁자 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 이제 개발한 탁자죠. 자, 요새 또 그리고 또 유행하는 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죠. 요새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50만원에서 뭐 몇백만원짜리까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이제 제품들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제품이 돈이 되는가? 팔릴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위대한 탄생이라는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에서 되게 유명했던 방시혁 씨가 어떤 가수 지망생한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음악에 대한 본질을 잃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템의 본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그 용어가 되게 평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근데 오늘 한번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게 소화기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소화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소화기에 대한 본질을 맞히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 경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음.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편리. 다음. 예방. 다음. 맞습니다. 초기 진화입니다. 민주씨, 저분 제가 힘들겠다가 저분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탄생한 그 본질적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놓고 불이 발생하자마자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이 소화기의 본질이죠.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허브 켈러 회장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금 현재 델타 항공에 이제 이수됐는데요. 그건 한 5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업의 본질을 보인다면 항공회사가 아니라
중장거리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하고도 경쟁을 했죠. 그래서 가격을 상당히 싸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기내식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장까지도 복도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사업의 본질은 바로 중장거리 여객 이용 수단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뽑을 때 웃긴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경영학에서는 펌 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펌 매니지먼트를 이용한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직원들을 뽑았냐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학벌위주로 뽑은 게 아니라 이 열악한 수준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템,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메인 화두인데요.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돈이 됩니다. NABC 접근법인데 실리콘밸리나 저희 우리 한국에서 뭐 중기청, 산업부 다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만 만족시키시면 자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드입니다. 수요가 있느냐. 물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올해 한 400건 상담을 했습니다. 다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면은 증거를 못 대세요. 볼펜 하나 이거 내가 개발해서 100원짜리 70억 인구한테 팔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저를 키워줘야 되는 기업이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70억 인구한테 팔 수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매 위양서라든지 대리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프로치입니다. 제품을 이제 니즈가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게 특허 권리가 확보 안 된 기술이라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카피가 되고 그 제품은 금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겁니다. 결국 A라는 건 보통 뭐냐면 이제 특허를 말합니다. 특허가 있어야죠. 우리나라의 특허가 지금 500만 개 있습니다. 500만 개 중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게 300만 개고요. 그 중에 가치 있는 거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5%도 안 됩니다. 그 5% 안에 들어가는 특허를 저희는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은 이 회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특허가 확보됐다고 모든 걸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베니핏인데요. 베니핏은 뭐냐면 기꺼이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발표 끝나고 아쿠아 에어 발표 끝나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얼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얼마인지 보고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컴페티터입니다. 이제 제품을 이제 수요도 있고 특허도 내서 기술력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비슷한 대체 가능한 경쟁사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 C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 푹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다른 경쟁자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떨어지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내게 최고야. 하지만 고객은 어떻죠?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아이템만 사는 겁니다.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입니다. 이제 보통 그 제조업을 하나 공장을 설립하려면 보통 100만 불, 10억에서 300만 불,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R&D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융자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투자를 받는데요.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그 VC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NABC예요. 그리고 플러스 원.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3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일본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거의 5만 개입니다. 지금 1990년대 초반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50년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5년이었고요. 2015년 올해 기준으로 아마 8년 정도 될까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점 작아지죠. 짧아집니다. 이 얘기는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문 닫는 기업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VC들은 무엇을 볼까?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보냐면 회사의 가치를 보는데, 가치는 무엇으로 보냐면 목표로 봅니다. 사장님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N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이제 텍스트는 거의 없고요. 그림입니다. 방금 그 아쿠아에어가 가습기를 설명하셨는데요. 이 가습기 시장이 엄청납니다. 겨울철만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는 거의 가전제품 중에 필수죠. 근데 이제 가습기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살균제 때문에 폐암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몇 년 전에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벌어졌었죠. 이 가습기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가습기의 살균제가 문제가 되는데, 살균제는 보통 성분을 따지면 전혀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이온을 갖는 은이나 플러스 이가에 은이 많이 사용되는데, 은이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담체에 들어가서 사용합니다. 씻겨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담체는 보통 인체에 무해한 제올라이트나 하이드로에퍼타이트, 인공 뼈 성분이죠. 뼈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파티클이 작아지니까 폐 속에 들어가서 박힙니다. 박혀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송도 걸릴 수 있고, 물건 자체를 팔 수가 없으니까 가습기 회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균제를, 암이 걸리지 않은 살균제를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회사는 야, 그러면 아예 살균제가 필요 없는 가습기를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개발한 제품을 제가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7,000원 주고 샀고요. 이 제품이 부천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업입니다. 초음파 진동자가 그 도너츠 모양의 그 사출물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컵은 내가 쓰던 컵, 아니면 뭐 밥그릇, 물을 채운 밥그릇 상관없습니다. 손쉽게 닦을 수 있고요. 그 위에다가 올려만 놓으면 가습이 됩니다. 저 지금 이거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많이 드시죠? 짜장면 많이 드시는데, 짜장면을 딱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랩을 뜯는 거죠. 자, 랩을 뜯다 보면 이제 짜장면 짜장이 튀거나 그러면 되게 불편해. 손에도 묻고 막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니즈가 분명히 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사업화 시작한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스티커를 붙였어요. 랩 위에다가. 지금 펀딩 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시죠? 힘드시니까 알람 많이 쓰십니다. 그쵸? 여기 알람 시계만 제가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안녕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알람이 켜졌을 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안녕을 50번 들으면 알람이 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로키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한 3만원 정도 안 됩니다. 바퀴가 달려있어요. 만약에 안 일어나면 바퀴가 올라서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깨워주게 됩니다. 여기다 터지면서. 자, 그 다음 제품은 뭐냐면, 이제 헬리콥터처럼 날아가기 전에 빨리 알람을 꺼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좀 재밌는 제품인데요. 그 스마트워치처럼 생겼죠. 근데 이 제품은 뭐냐면, 사람은 잠을 잘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잠이 깰 듯 말 듯 할 때, 그때 알람을 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잔인해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깨워도 안 일어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됩니다. 이 제품도 잔인하죠.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5만원짜리 하나 꽂아놓고 주무시면 되고요. 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만원짜리 하나 꽂아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일어났을 때는 그 돈이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싫다. 꼭 일어나야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니즈가 있을 때 제품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인데요. 기술입니다. 집에서 그 배터리 많이 쓰시죠? 배터리 마트에 가시면 묶음으로 팝니다. 뭐 20개. 그쵸? 근데 다 필요 없잖아요. 배터리는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자연 방전됩니다. 성능이 팍팍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벤처 기업이 해외에서 사실은 로칭했던 클라우드 펀딩 로칭했던 건데 실패했습니다. 그 몬스터 배터리라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다시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 와디지에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지금 펀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충전 잭 있잖아요.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해서 쓸 수 있고요. 개당 8,000원, 10,000원 이하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아이디어만 나온 상태인데 그 태엽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놓으면 천천히 태엽이 풀리면서 그 전기가 발생되는 거고요. 이 제품도 재밌습니다. 그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의 그 열에 의해서 그 반도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데우고요. 그 두 겹의 반도체의 어떤 전이차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촛불을 켜놓으면 충전도 가능하고 램프도 켜집니다. 최근에 그 피자헛에서 지금 론칭한 제품인데요. 피자를 시키면 피자 가운데에 렌즈가 옵니다. 이 렌즈를 꺼내서 피자를 드러내고요. 먹으면서 그 박스에다가 렌즈를 꽂고 그 안에 스마트폰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피자헛에서 다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빔 프로젝터에서 영화를 보면서 피자를 먹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시는 환자분이고요.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런 분을 위해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혼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저가 개발됐죠. 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달걀입니다. 달걀을 이제 삶아서 드실 경우에 어느 분은 반숙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고 완숙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같이 삶으면은 반숙일 때는 여기까지 색깔이 변하고요. 완숙일 때는 여기까지 색깔이 변합니다. 이런 제품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오토바이죠. 발로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들 때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이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옆에서 누가 차가 박아도 쓰러지지 않는 오토바이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아침에 설거지를 하는데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손에 습진이 생기죠. 인산염 때문에 습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화학 제품들 때문에 이런 첨가제들 때문에 손에 이제 자극이 생겨서 이제 습진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슈가버블이죠. 슈가버블이 나온 지가 한 5년, 6년 됐습니다. 이 제품은 사탕수수에서 설페탄트, 계면활성제를 추출했고요. 전혀 인체에 무해합니다. 사장님이 마케팅할 때 드세요. 맛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플라스틱 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저한테 오셔가지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창업하시겠다고, 생산하는 걸 창업하시겠다고 오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왜?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인건비가 30-40% 싸고요. 금연비도 30-40% 쌉니다. 중국에서 띄우면요 가격이 안 돼요. 근데 이 제품은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틱인데 8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우유를 담아놔도 4주간 우유가 썩질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니핏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기꺼이 내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름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그 냉장고에 열어보면은 아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그 보통 2개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냉장고 하나당 2개씩 밖에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아이스메이커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얼리면은 장난감이 되고요. 얼리면은 레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일회용 물병을 들고 다니지만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아이스메이커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여름에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아이스메이커, 그 냉커피를 탄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게 뭐가 있죠? 점점 맛이 희석됩니다. 그렇죠?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메탈아이스입니다. 차갑게 얼어서 오랫동안 있고요. 이 메탈아이스를 넣으면은 얼음이 녹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입니다. 벤치인데 이제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곧바로 앉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벤치 옆에다가 레버를 달았고요. 돌리면은 나무가 건조되어 있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치를 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겠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만 좀 더 쓰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고객들이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스카치 테이프고요. 스카치 테이프 투명해서 잘 찾기 쉽지 않죠. 여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벨리가 있어가지고 벨리 사이에다가 딱 턱에다 걸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쉽게 스카치 테이프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제품들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패션계에서는 지퍼,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나사 못이었습니다. 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퍼는 말이죠. 사실은 군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군인들이 전시에 위급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끈으로 되어 있으면은 신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퍼로 한 번에 신으라고 개발된 거예요. 201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도 아니었고요. 구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냐면 와비 파커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안경 쇼핑몰입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 많죠? 안경 되게 비싸죠. 보통 몇십만 원씩 합니다. 좋은 거는요. 근데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저도 화학공학 전공했지만 재료비로 따지면은 거의 만 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저기 컨택트 렌즈를 생산하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러 왔을 때 제가 원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원도 안 해요. 재료비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쌀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와비퍼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냐면 쇼핑몰에서 5개의 안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5개의 안경을 제가 고르는 거예요. 이거 써보고 싶고 이거 써보고 싶고. 이 5개를 딱 제가 신청을 하면 5개가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써보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안경을 고르는 거죠. 고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내줍니다. 와비파커에. 대신 보낼 때 안과에서 진료받았던 검진 기록을 같이 보내주면 와비파커는 내가 선택한 그 안경테에다가 렌즈를 끼워서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이 제품이, 이 기술, 이 회사가 2015년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템들은 천재들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야, 우리처럼 이 중소벤처기업들은 인재도 부족하고 개발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오해입니다.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궁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을 안 쳤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다가 냄새나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지은 다음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왕 자신입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요강을, 냄새 안 나는 요강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귀족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S자간 튜브를 기존 요강에다가 더했습니다. 더하니까 S자 부분에 고여있는 물에 의해서 악취가 역류를 안 한 겁니다. 지금도 수세식변기를 쓰고 있죠.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떻죠?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술들 다 융합한 겁니다. 애플의 아이폰 개발하기 전에 아이팟을 개발했었죠. 아이팟 써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팟 써보신 분. 사용하기 편하셨어요? 되게 불편합니다. MP3 플레이어 그 기술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거죠. 예, 그 기술 그대로 가져와서 애플이 아이팟 만든 겁니다. 그 음악 살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었죠. 사회적 합의에서. 사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컴퓨터를 포맷했거나 그랬을 때 다시 또 폴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 꼭 있어야 되고요.
호환성도 데이터 케이블 얼마인지 아세요? 몇만 원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잖아요. 디자이너였죠. 캘리그래퍼. 전공도 안 했습니다. 대학에서 도강했습니다. 실제로 수업료도 안 내고 도강했었고요. 이랬던 사람이 처음에 퍼스널 컴퓨터 개발했고요. 그것도 뭐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죠. 디자인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폰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가장 유명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킥스타터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고요. 와디즈 이제 크라우드 펀딩, 테드, 유튜브.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 연결과 융합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광고도 가능합니다. 네, 아우디 광고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대상 받았던 광고입니다. 그 광고 제작비 얼마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페티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감각하기 쉬운 컴페티터인데요. 그 닌텐도가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엄청 났었죠. 아마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한 대씩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머릿수마다 있었을 겁니다. 가격도 비싸죠. 팩도 비쌉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애플, 삼성의 스마트폰을 게임기로 안 봤어요. 그건 전화기잖아요. 게임기는 우리가 전문가야. 그렇게 착각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얘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니입니다. 소니가 20세기,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텔레비전에서 화질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HD, TV의 개발을 집중했죠. 그런데 삼성은 그 당시 LG는 어떻게 했죠? 벽에다 걸었습니다. PDP. PDP 써보신 분 계시죠?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열도 많이 나고요.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화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객들은 뭘 원했죠? 벽에다 거는 걸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NABC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NABC만 만족하면, 자, 고객의 불편한 행동, 모순의 행동들을 관찰한 다음에 수요를 가지고 기술을 특허권을 확보해서 저한테 오신다면 저희가 연구개발 자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컴페티터까지 확실하게 분석을 했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금을 드릴 수 있냐면 뭐 중기청 자금이든,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다면 5천만 원부터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연구개발 하신다면 3억 보통 1년에 3억 말씀드렸다시피 3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원천적인 기술이라면 1년에 10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자, 그러면 다 성공하는가? 그러면 다 돈이 되는가? 1990년도에 상당히 돈을 벌었던 회사고요. 홀라우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죠? 예, 이것만 돌리면 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렌토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지금 망했습니다. 왜? 2005년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죠. 충격스럽게도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책을 4권을 쓰게 된 본격적인 동기부여가 바로 이 데이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뭐지? 테크노파크의 존재 이유는 뭘까? 정부 자금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효과도 없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까? 궁금했던 거죠. 최근에 이제 무인 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의 전기차, 현대도 들어갔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더라도
센서들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GPS에 의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센서죠. 예.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이제 센서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센서를 개발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센서가 불량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량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 움직이십니까? 이 그림은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사진이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자, 이 사진, 이 동상 그대로 포즈를 취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상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그림이고 동상이에요. 실제로 봤던 동상입니다. 학교에서도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게 불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요, 왼쪽 허벅지에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10분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공학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공학 하신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있으면 더해보죠. 합쳐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이 들어왔을 때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불안전하잖아요. 어떡하죠? 카드를 밑으로 넣어버리거나 버립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카드 3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나오는 결론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고 빠르게 결정 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간 심리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탁자가 있습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예를 들자 이거죠. 이사 갔는데 거실에다가 좌탁을 놓고 싶으신 거예요. 어떠한 좌탁을 사시겠습니까? 맨 앞에 계시는 사장님, 가를 사시겠습니까? 나를 사시겠습니까? 아파트가 한 40평 정도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과일도 먹고 책도 보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신문도 보고, 어떠한 좌탁을 사시겠습니까? 왜 나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안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 후회한다. 나는 가를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꽤 많이 드셨어요? 아니야, 나를 사야지. 나 사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제 신문에 났는데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거의 60%는 말이죠, 그냥 대화하다가 발생합니다. 보통 그래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똑같은 좌탁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말이죠, 센서 불량입니다. 그렇게 갖고 표현하셨어요. 자, 지금 보이는 카드가 있죠.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숫자를 봅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잘못된 거 없는데 뭐가 잘못됐지? 밑에 글자는 나중에 봅니다. 사람은 말이죠, 숫자에 상당히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Count how many times the 동영상 players 볼까요? wearing white pass the 흰색 ball. 옷을 입은 여학생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가? 한번 세보시죠.
자, 몇 번 패스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죠. 예, 많이 보셨죠? 이 동영상이 좀 오래된 거예요.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못 본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잖아요.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템 개발하실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템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이런 목적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못 본다니까요. 이게 탁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 눈을 갖다가 한번 구절을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 못 볼까? 이 눈을 보면은 이 망막이라는 곳에 결국은 상이 맺힙니다. 그렇죠? 상이 맺히면 곧바로 뇌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신경 통해서 이제 그 신호가 디지털로 전송이 되는 거죠. 데이터 케이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데이터 케이블이 구멍을 냈습니다. 가운데. 정 가운데. 이게 바로 맹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바로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데이터 케이블이 망막 위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상을 볼 때 그림자까지 보셔야 돼요. 시신경이 지나가는 그림자까지. 이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촉각, 청각, 시각, 미각. 그렇죠? 누가 판단하죠? 뇌가 판단합니다. 뼈에 갇혀있는 뇌가. 근데 이 뇌가 말이죠. 판단을 하려고 해도 센서가 정확해야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센서가 불량이니까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뽀샵 처리를 하죠. 아,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남성 비율이 좀 많네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365일 골골하는 김태희랑 살래? 아니면 365일 감기약도 한 번 안 먹는 오남이랑 살래라고 여쭤보면 젊은 분들하고 남자분들, 젊은 분들하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 그 세 번째 상업 페이트에도 오셨죠? 누구랑 사시겠습니까? 만약 다시 결혼하신다면 오남이지. 응? 아, 나이 드셨잖아. 혹시 젊으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100%입니다. 업고 살겠다 김태희.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야, 저렇게 그 이성적이라고 자칭하고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그렇죠? 자, 최근에 그 김보성 씨가 다시 떴습니다. 그 키워드는 의리였죠, 의리. 2500년 전에 말했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소크라테스도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1세기 2015년 12월 우리는 250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학습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스테이셀러가 되고 있고요. 의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광을 하고 있죠. 왜?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제 사진 한 장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신선한 공기도 느껴지실 거고, 그렇죠? 신경이 안정되는 좀 포근한 릴렉스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감에 의해서만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상상에 의해서도 사람이 지멋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걔가 마치 지가 배트맨인 것처럼 착각하는 나르시시즘. 내같이 잘났다 이거죠.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태어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47살이니까 47년 전에 제가 5억만이랑 경쟁해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달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험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열경제입니다.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1950년도에 네덜란드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닭 100마리를 한 우리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싸우는데 그 닭피가 절절절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3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정확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서열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연구 논문의 결과는 뭐였냐면 집단 생활하는, 군집 생활하는 동물들은 다 서열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논문은 각광 받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닭대가리하고 사람을 비교했죠? 그럼 지금 다시 제정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사람도 서열 경쟁을 한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간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밑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99%다 서열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하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만 작동되면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욕구입니다. 욕구라는 것이죠. 이 욕구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매슬로의 5단계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의 욕구.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분은 이제 5단계 욕구 중에 최하위에서 허덕거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안정의 욕구입니다. 담을 높이고 성을 쌓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집단에, 중거 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좋은 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소속의 욕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상위 두 번째, 2위의 욕구는 뭐냐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욕구는 뭐냐면,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왜 기업가가 정규영 씨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존경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최진실 씨, 박용화 씨, 장국현 씨, 우리나라 재벌 1위였던 정몽원 씨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왜 목을 매달았을까요? 자존감이 상했던 겁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개쓰레기 취급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거보다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5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왔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기왕 태어났는데 무엇 하다 죽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욕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아실현. 다시 말씀드리면 꿈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투자할 때 이 기업이 100년 갈 것인가 1000년 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 NABC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의 태도를 봅니다. 퍼포스, 목적이죠. 왜 사업하세요? 리츠칼튼 호텔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떠한 가족이 휴가를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딸 하나. 근데 이제 딸이 좀 되게 어린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딸들이 보통 여자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죠? 인형을 갖고 다니죠.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이제 같이 왔는데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보니까 인형이 없더래요.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조 씨를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다음과 같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조 씨는 지금 있잖아요. 사우나 하고 있고요. 조 씨는 일광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지금 우리 방범대원 체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택배로 배달되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낸 겁니다.
자, 이런 리츠칼튼 호텔이 망하겠습니까? 자, 구글이 왜 탄생했나요? 구글은 원래 그 검색 엔진 개발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독점적인 마켓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운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운. 퍼퍼스. 구글의 사운. 착하게 살자였습니다. 착하게 살자. Don't be evil. 그게 사운이었어요. 지금 리눅스 같은 거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우리 무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탐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놀러 갔다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얘들을 위해서 신발 회사입니다. 신발 만들 줄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신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거 하나 사면 플러스 하나가 아르헨티나 신발 없는 아이들한테 기부가 됩니다. 매출 엄청나게 급성장했죠. 코스트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코스트코, 우리나라에서 월마트 쫓겨났죠? 예, 까르푸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사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기업연구소에서 있을 때, 바로 제 옆팀에서 그 생리대 아기 기저귀를 개발한 팀이 있었는데요. 그 P&G하고 개발하는데, P&G가 그 테스트 배드를 한국으로 합니다. 한국 아줌마들 만족만 시키면 전 세계 못 팔 데가 없대요. 근데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월마트하고 까르푸는 다 망했는데 코스트코는 지금 확장하고 있죠.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연구 거리입니다. 월마트가 아니라 코스트코가. 왜?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코스트코는 말이죠. 자기가 15% 이익만 챙기면 나머지는 고객하고 협력사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라면이 한 봉지에 1,000원이었다면 내일 가면 900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먼 나라 얘기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300년 전인가, 400년 전인가요? 그 경주에 최씨부자가 있었죠. 10대까지 만석직이었습니다. 10대면은 300년이죠. 300년 동안 계속 부를 누렸던 기업이 있었죠.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영남 일대에 땅이 있었고요. 거기에 소작농들이 많았죠. 만석만 채우면 나머지 쌀은 다 프로피시어 다 나눠줬습니다. 소작농들한테 나눠주고, 가뭄이 왔을 때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게 계속 땅을 늘려갔어요. 왜? 주변에 좋은 땅만 나면 다 최씨부자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땅 사라고. 그런데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 자금을 내었습니다. 근데 돈을 낸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이다. 결국은 교육이고. 그래서 지금 영남대학교가 그 당시 최씨부자가 투자했던 대학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또 다시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카카오톡입니다. 이 카카오톡의 이 김범수 사장이 맨 처음에 그 사운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100명의 창업가를 발굴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억을 딱 펀딩을 했죠. 지금 카카오톡이 어떻게 됐죠? 여기에 뱅크 붙었죠? 게임 붙었죠? 노래 붙었죠? 별의별 게 다 붙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대구에 산업부 평가 때문에 내려가서 올 때 택시를 잡아탔는데 콜택시를 불렀어요. 저 카카오 택시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택시 아저씨가 딱 제가 타자마자 카카오 택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카오 택시는요, 그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님들이 낼 돈이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럼 어떤 수익을 내냐면 광고입니다. 광고. 그러니까 1,000원 콜 수수료를 그동안은 콜택시 그 시스템을 갖춘 회사한테 줬었는데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 40에 가수로 국악인으로 데뷔한 분이 계십니다. 장사익 씨죠. 그 전에
저기 자동차 정비소 사무장도 하셨고 아마 책도 파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 노래를 듣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수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지난해였나요? 그 미생이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다 보고 나서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제가 힘들 때 항상 떠오르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최고였습니다. 최고여야 하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게임기형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 종류는 많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스마트폰에다 넣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서울대에 들어갈 필요 없고요. 누구나 다 하버드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그 우주를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탄소 원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올게닉,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몸속에 10의 28승계의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우수입니다. 경이롭죠.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백혈병, 동생이 백혈병 걸렸어요. 급성이었죠. 너무 안 됐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왜? 나도 시한부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남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 스스로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기업을 만들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했던 말이 있습니다. If today is the last day of my life,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죽음을 마주보면은 삶이 더 용기 있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가슴에서 들끓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새해 2016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